월 300은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렇고 말고. 경기도에서 20년 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해 온 황병수 사장님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습니다. 직원들 회식이라도 하면 가장 비싼 메뉴를 시키고 골프 약속이 잡힌 주말이면 그의 수입차는 늘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고 은퇴 후의 삶 역시 지금처럼 여유로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에게 공장을 물려주고 완벽한 은퇴를 선언한 지금 황 사장님의 집에는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내가 새로 배우고 싶다는 문화센터 수강료 15만 원 앞에서 그는 차마 그러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한때 월 3천만 원을 벌던 사장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황 사장님의 평온한 은퇴 생활에 첫 균열을 낸 것은 우체통에 꽂힌 낯선 고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습니다. 공장을 운영할 땐 급여에서 공제되어 체감하지 못했지만 은퇴 후 그의 12억짜리 아파트와 연금소득은 고스란히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금액. 그는 내 집에 월세를 내는 기분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그가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던 12억짜리 아파트는 더 이상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삼키는 하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현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황 사장님은 전형적인 1960년대생, 이른바 영시니어 세대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세대 은퇴자의 32.6%는 여전히 부모를, 21.3%는 미취업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황 사장님의 현실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의 월 본인 부담금 80만 원, 아직 취업 준비 중인 둘째 아들의 통신비와 용돈 60만 원. 이것은 줄일 수 없는 고정 비용이었습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20만 원은 망설임 없이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축의금 봉투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작은 망설임이 그의 현재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아픈 증거였습니다.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월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110만 원과 개인연금 40만 원을 합친 150만 원. 하지만 고정 지출은 건강보험료 약 30만 원, 월평균 재산세 약 20만 원, 어머님 요양비 80만 원, 아들 지원 60만 원만 합쳐도 19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매달 40만 원씩 고스란히 모아둔 예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아직 포함하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첫째, 자산 부자, 현금 빈자의 전형적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황 사장님의 가장 큰 착각은 총 자산이 곧 노후 자금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최소 6억에서 9억 원에 굴릴 수 있는 금융 자산이 필요합니다. 12억짜리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던 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자산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둘째, 적정 생활비에 대한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월 300이면 되겠지. 라는 막연함은 독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69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병원비나 경조사비, 여가, 생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습니다. 월 300은 충분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던 셈입니다. 셋째, 인출 전략의 부재가 부르는 70세 이후의 재앙입니다. 그는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예금을 깨 썼습니다. 이는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어떻게 돈을 빼서 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70세 이후 자금이 고갈되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황 사장님은 이 재앙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정년퇴직한 정정화 씨의 은퇴 후
삶은 평온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거창한 월 300, 월 400이 아니라 매달 마르지 않는 25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부터 은퇴라는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파이프라인의 다층 설계였습니다. 그녀는 국민연금 85만 원 외에 20년간 납입한 개인연금에서 월 60만 원, 그리고 퇴직금을 전액 이전한 IRP 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월 65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21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전략은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주택연금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를 결혼시킨 후 이 집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6억 원 시세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20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황 사장님에게 비용만 발생시키던 집이 정정화 씨에게는 매달 월급을 주는 효자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은퇴는 자산의 총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설계가 결정합니다. 이만큼 가졌으니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매달 얼마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고 얼마가 빠져나가는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첫째, 나의 고정 지출액은 얼마인가? 은퇴 후 내야 할 건강보험료, 재산세,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들어갈 최소 비용을 합산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 노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둘째, 나의 보장된 수입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올 돈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셋째,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만약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면 어떤 잠자는 자산, 예를 들어 주택이나 퇴직금 같은 자산을 깨워 현금 흐름으로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황 사장님의 후회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정화 씨의 평온한 노후 역시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오늘 당장 계산기를 들고 당신의 노후를 숫자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누군가 차려주는 팝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이 직접 설계해야 할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